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이지은입니다. 호스트분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 아까 물어봤는데 꼭 이쁘다는 말을 넣고 싶어서 되게 고심하셨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안 웃으시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들 뵈니까 제가 유선화 사업 시작한 지 딱 만 4년 됐거든요. 딱 그때가 떠오르네요.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던 그때가 떠올라요. 근데 여기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처음 본 분도 계셔서 좀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저는 처음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유선화를 소개시켜 주신 분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그런 분 계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올 때는 그래도 한 번만 더 들어봐 해서 왔어요. 근데 또 여러분 또 두 번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세 번은 들어봐야지 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세 번은 들어봐야 유선화 사업 제대로 기회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많은 다양한 이유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거절을 못해서 저처럼 오셨을 수도 있고요. 진짜 유선화는 기회다라는 생각, 유선화의 정말 가치와 유선화를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네, 이 자리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이 강의에 좀 충실하게 가치 있는 시간을 같이 쓰시면 좋겠는 마음에서 제가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앞에 PPT 보이시죠?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라고 제가 어떤 PPT의 앞장을 정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어떤 키워드를 얘기를 하자고 하면 기회와 변화예요.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지만 오늘은 그 키워드에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와 변화라 그랬는데 갑자기 평균 월급이 나왔어요. 네, 직장인 평균 월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이요. 사원부터 지금 부장까지 보면 약 290만 원에서 부장은 한 640만 원의 이제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그리고 사원에서 부장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연차수나 시간이 있으실 거잖아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내가 어느 정도 벌고 나서 언제까지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사실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만 4년 됐다고 했고 이제 호스트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31살에 유선화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퇴직이라는 나이를 고민할 때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후 대책이나 퇴직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일이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번 볼게요. 희망 퇴직 연령이 64.9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2018년에서 19년 통계청 자료예요. 그런데 평균 퇴직 연령은 49살, 49세래요. 근데 더 충격적인 최근의 뉴스가 이거 며칠 전에 나온 제가 뉴스 기사를 편집해서 이렇게 PPT에 올린 건데 82년생이면은 만 40세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은 포함되실 것 같아요. 82년생부터 규모나 뭐 업종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에 칼바람이 불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났어요. SBS 뉴스에 여기 보면은 근속연수가 한 15년 정도 이상 된 사람부터 희망퇴직을 권고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게 규모 업종을 이제 가리지 않고 있어요. 유통업계, 뭐 금융업계 가리지 않고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82년생부터도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볼게요. 100세 시대예요. 우리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만 40세에서 100세까지는 한 6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평균 노후 생활비 여기 한번 볼게요. 개인 기준으로 해서 최소 100만 원이래요. 근데 적정은 150만 원. 근데 우리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 150만 원에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쵸? 부부 기준에서 적정이 지금 250만 원 선이라고 나오지만 정말 부부가 그래도 외식도 조금 하고 그래도 대화도 좀 하는 시간도 갖고 여유를 즐기려고 하면 여기에 2배, 3배의 어떤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를 것 같아요. 내가 1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우리는 100세, 60세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150세까지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노후를 지금 내가 조금 젊으니까, 내가 지금 어리니까, 아직은 그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좀 응용해 왔는데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격변의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격변 자체가 아니다.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저 빼고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시대 자체가, 사회 자체가 너무 많이 변화했어요. 변화라고 하는 게 누구나 알 정도로 되게 기본값이 됐어요. 오늘의 키워드 기회와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지난 사고방식을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하는 것 자체는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여기 다 들어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우리가 변화를 맞이해서 하는 고민들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모든 세대의 고민, 돈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건강이 있어요. 그러면 돈부터 봐볼게요. 돈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저 돈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일하는데 자아실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괜찮아. 근데 돈 버는 건 괜찮아. 그냥 자아실현만 하면 돼. 사람만 좋으면 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거든요. 다 우리가 어떤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 자체는요, 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유산화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제가 이제 리더님들한테 물어봐요. 유산화 왜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요, 돈 벌려고 한대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요. 물론 유산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지만 첫 번째는 돈을 벌려고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어떻게 벌어야 되냐는 거죠. 도대체.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빠르게 경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하고 있냐?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뉴스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주식 뭐 이런 것들만 봐도 너무 어려운 시장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어떻게 돼요? 치솟아요. 소비는 위축돼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변화는 진짜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건 우리 몸소 느끼고 있는 건데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해요. 우리 다 뉴스 봐서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물가 뭐 이중고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코로나 전보다 이제 뭐 단기 알바나 이런 것들은 늘었지만 직장에 이제 일자리는 이제 줄고 있고 뭐 이런 것들, 풀타임 일자리가 줄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물가가 매섭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후에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경제 흐름에 우리 일상에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안이 있냐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직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요. 사업 분야, 어떤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가 생기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쏟아지는 새로운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대요. 그럼 나는 어떤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그럼 또 하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기 시간 많으신 분 계세요? 저는 시간을 많은 사람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다 시간이 없대요. 직장인도 시간이 없고요. 주부도 시간이 없고요. 뭐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아이들도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더 바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하실 건데 자, 24시간, 하루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하는 근무 시간 대부분은 8시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이 다 있으니까 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이제 쓰고 있겠죠. 그리고 식사하고 뭐 친구와 만나는 시간, 그냥 가볍게 우리 지금 연말 송년회고 좀만 지나면 신년회다 해서 모임들 굉장히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지인들과 만나는 시간도 분명히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TV도 봐야 돼요.
우리 여가 생활 하려면 TV도 보고 뭐 SNS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야죠. 네. 잠자는 시간 또 8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 일상을 채우고 있는 어떤 24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나 또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고 또 육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식사하고 뭐 친구랑 만나고 지인과 만나고 운동하고 TV 시청하는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이 아주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쫓기게 되고 시간이 없죠. 그러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냐? 24시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가장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우리 최정화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하래요? 함께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하래요? 함께 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팀으로 일하면 더 큰 결과를 얻는데요. 나는 똑같은 시간을 쓰는 거예요. 같은 시간 8시간을 쓰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8시간을 100명이 8시간을 쓰는데 똑같이 나에게 시간을 준대요. 그 시간을 플러스해 준대요. 그러면 그게 어떠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혼자 일할 때는 40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4년 만에 그 시간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또 볼게요. 건강. 자, 돈, 시간, 이제 건강 왔어요. 건강에 대한 고민 제가 했을까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다 이제 아이 낳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출산 이후에 고통이 있어요. 다들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은 젊으니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건강에 대한 고민을요.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 이것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기 하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쓰거나 그런 적이 많이 없어요. 또는 미세먼지나 황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도 항상 있었지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도 안 썼던 사람이에요. 황사 미세먼지 온다고 해가지고 마스크 안 샀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꼭 써야 되는 거죠. 실외 마스크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헬스 웰니스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제 1900년대에는 자동차 산업, 뭐 그 이후에 1980년대에는 뭐 컴퓨터 산업, 근데 2022년 헬스 웰니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삶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변화하는 트렌드인 거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어떤 기술, 헬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거기에 자꾸 이제 기울여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져서 가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커졌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이 확고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TV 광고만 보셔도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어떤 뭐 드라마 하나 보려고 해도요. 한 그 중간에 광고가 한 10편 나온다고 하면 7편 이상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 나와 있어요. 그만큼 웰니스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도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100%의 어떤 건강에 대한 생각을 이제 가지고 나눴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35%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직도 적대요.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식생활 자체가 조금 불규칙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스트레스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여력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 거죠. 35%. 19%는 건강에 대한 그래도 기본은 알아요. 기본에만 충실. 우리 기분 다 알잖아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죠? 그리고 잘 또 어딜 또 가야 되죠? 그렇게 하는 이제 기본에만 충실하는 19%가 있고요. 19%는 이제 또 적극적인 관리를 한대요. 뭐 운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을 또 꼬박꼬박 챙겨 먹기도 하고 몸에 나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는 또 철저한
적극적인 걸 또 넘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대요. 더 건강해지고 제대로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10%는 열정적인 건강 전문가래요. 벌써 전문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 관심도 많아지고 대단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나의 건강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관리를 하는 데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좀 적은가? 아니면 기본에만 충실하나? 뭐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 철저한 자기 관리 하고 있나? 뭐 열정적인 건강 전문가인가? 당연히 이제 유산화를 하시는 분들은 열정적인 건강 전문가가 되셔야겠죠.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100% 중에 35%를 제외한 65%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 관심에서 그치지 않고 열정적인 건강 전문가로 거듭나서 이것을 일로서 연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웰니스 산업이 발전이 됐고 건강에 대해서 발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웰니스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인 거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비즈니스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아, 유산화 너무 좋다고 하고 그래 다들 좋다고 하는데 유산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아까 말했던 돈과 시간, 어떤 건강 이런 부분을 정말 충족시켜 줄 수 있나? 이러한 생각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로운 비즈니스면 내가 시간에 어떤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는 고정비 지출이 없이 부담이 없는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그래도 해볼만 하겠죠. 그리고 학위, 뭐 사회 경험 이런 거 제약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래. 누구나. 그러면 좀 한번 생각해볼만 하겠죠. 또 중요한 거. 돈을 주는 방식이 노력에 비례해서요. 어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면 괜찮겠죠? 그리고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그것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어떤 트레이닝이나 이벤트, 프로모션 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라고 하면 괜찮겠죠? 이걸 다 충족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일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맞죠. 일하죠, 우리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가 와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가질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하는 고민, 아까 돈과 시간과 건강, 이 세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왜 망설일까요? 선입견 때문에 망설여요.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이 선입견에 많이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 그냥 얘기해보자고요. 아,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선입견도 갖고 있고요. 말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지금 되게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사람을 혹시나 잃지 않을까? 라는 선입견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건을 많이 사거나 많이 팔아야 하는 어떤 영업을 하는 일 아니야? 이러한 선입견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 나는 못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못해. 잘하는 사람 따로 있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유산화를 제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그러한 회사인지 나의 선입견 때문에 이 회사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화는요, 유산화라는 뜻은 진정한 건강이라는 그리스어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이제 이분 보이시죠? 마이러메츠 박사님께서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님이시고요. 이분은 과학자시죠. 과학자가 설립한 기업이에요. 어떤 뭐 기업의 영리적인 뭐 목적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기업가의 철학만으로도 아, 이 회사는 어떤 회사구나 느끼실 수 있으실 건데 이 어떤 비전, 철학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철학으로 유산화를 설립을 하셨어요. 역사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1992년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우리 유산화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은 1974년부터 시작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걸 연구소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시다가 1992년부터 해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이제 설립하시게 되면서 올해로 만 30주년이 된 회사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2003년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19년, 곧 20주년이 되는 회사죠. 내년에 또 킨텍스에서 우리 아시아 컨벤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전해 온 회사고요. 역사는 이렇게 넘어가고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뉴욕증권거래소 많이들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상장하기 까다로운 곳이거든요. 근데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인증받았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FDA 의약품 제조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잖아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허가를 받아서 의약품 제조업체 등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그냥 건강기능식품 회사보다 당연히 이제 의약품이 훨씬 더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과 이제 인증을 받은 거죠. 그리고 뭐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24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상 내역은 너무너무 화려해서요. 여러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베스트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뭐 이런 것들 수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직접 판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평판 1위 뭐 이런 것들도 받았고요. 올해의 기업인 뭐 CEO, 올해의 신제품 뭐 이런 것들도 또 인증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유산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3기관이 인정한 최고의 뉴트리션 제품이에요. PDR, CPS라고 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이제 약전이에요. 거기에 다 이제 등재가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제3기관에서도 최고의 뉴트리션, 최고의 제품이다.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유산화 연구개발팀이 있어요. 연구개발팀이 이제 저명한 이제 과학자들로 해서 한 85명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타 회사에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그 자문위원이나 뭐 이렇게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개발팀이 있는 회사는 정말 드물고요. 제가 알아본 회사로는 없었어요. 유산화가 유일했거든요. 그만큼 제품의 퀄리티가 왜 좋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거는 연구개발팀이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 있게 누구에게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이제 스포츠 선수 4,500여 명에게 유산화 제품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었을 때는 메달 수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뛰어난 성과도 내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상 플랜이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죠. 선입견, 편견,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져다 줄 어떤 그 돈과 시간과 건강의 어떤 자유적인 부분,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회사가 돈을 주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요. 저는 그냥 유산화를 네트워크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냥 유산화니까 그러니까 유산화여서가 아니고 네트워크가 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가 돈을 주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이 사실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유산화 회원가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소비자, 그리고 하나는 사업자형이에요. 소비자형 회원은 아시겠지만 다 무료로 그냥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냥 멤버십 가격으로 해서 이제 자동 주문 10% 할인을 받으셔가지고 제품을 구매하셔서 이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형 회원은요, 이제 디스트리뷰터라고 하는데요. 스타터킷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비즈니스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툴을 구매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생 회원 가입비가 이제 2만 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 점수는 내가 먹고 쓰고 소비한 점수가 200점을 달성했을 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내가 온라인상의 가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혜택을 어떠한 혜택을 받아가냐고 하면 그 가입주 해가지고 여기 보면 6주 이내 하면은 이제 새 가게가 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새 가게 온라인상에 내 가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멤버십 가격이 자동 주문 할인 당연히 되고요. 후원 수당이 발생된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발생이 돼요. 그 후원수당과 보너스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유산화 보상 플랜의 5가지 특징이 있대요. 특징보다는 뒤에서는 조금 더 혜택적인 부분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직급이나 단계, 깊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그리고 마감이 없어요. 마감이 없는 실적 2월이 돼요. 그리고 주별 후원수당, 다양한 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한계가 없어요, 수익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24개국에 진출되어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고요. 팀워크가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이제 보상 플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혜택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매 수입을 얻으실 수 있고요. 소매 수입은 어떤 거냐면 이제 소비자 가입하시잖아요. 소비자 가입에 대한 수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별 후원수당. 우리는 주급받는 회사예요. 주급받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월급 받으면 우리 12달이니까 12번 받잖아요. 근데 주급으로 이제 계산해 보시면 이제 4주에 한 번씩 한 달로 치면 13달이 나와요. 그리고 총 52주 동안 주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셀라비브 보너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고요. 6번째는 자동 주문 맥스아웃 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까 이제 멤버십 가격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을 미리 이제 주문을 해놓는 거죠. 그게 이렇게 조금 많이 가게가 완성될 정도로 되게 되면 맥스아웃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요. 또 7번째는 리더십 보너스, 8번째는 엘리트 보너스, 그리고 9번째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여행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소매 수입은 이제 내가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멤버십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입, 그러니까 소비자 가입을 시키면서 발생되는 수입이에요. 주별 후원수당, 이거 중요하죠. 매주 고객과의 어떤 이제 소비자들, 그 다음에 나와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어가면서 팀을 이뤄내면서 그러한 실적에 대해서 발생하는 20%의 수익을 주 실적, 그러니까 주 정산하고요, 주 지급하고 있어요. 이제 주별 후원수당을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 온라인상에 나의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온라인상에 나의 가게가 양쪽으로 유통 라인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온라인상에 나의 가게가 양쪽으로 유통 라인을 형성해서 A와 B에게 어떤 이제 소개가 일어나겠죠. 우리는 소개하는 일이에요. 정말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어떤 일이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네트워크는 소소소예요. 네. 소소소 뭘까요? 네, 소비하고 소개하면 소득이 되는 일.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실 건데 어쨌든 이제 한 가게 중심으로 양쪽으로 유통 라인을 형성하는 것을 그냥 바이너리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너리 이해하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 새로운 나와 함께할 파트너를 배치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 그룹을 구축하고 이제 팀을 구축하게 되겠죠. 그러면 실적 이제 공유 이제 계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게 중심으로 양쪽이니까 좌측, 우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좌측 그 그룹의 실적과 우측 그룹의 실적을 정산하겠죠. 어떻게? 주에. 그래서 보면 한 개의 이제 비즈니스 센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후원수당을 계산을 해서 만약에 전체, 그러니까 나의 좌측에 있는 그룹 전체 실적이 800점인 거죠. 그리고 우측에는 600점이다. 그러면 이렇게 네, 소실적, 적은 실적의 20%를 이제 후원수당 점수로 계산해서 줍니다. 여기 보면은 600에서 이제 20%니까 0.1을 곱하면 120달러가 이제 나의 주 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로도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3개로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 한 가게로 유통할 수도 있고 3가게로 유통할 수 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3가게인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요. 같은 매출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도 보면 네, 같은 매출 대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까도 보면 이렇게 좌측 우측으로 해가지고 실적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이거를 합쳐서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 3번에서도 봤고요, 2번에서도 봤고요, 1번에서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조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같은 매출 대비해서 내가 한 가게일 때보다 가게가 많을 때 더 수당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셀라비브 보너스가 있어요. 셀라비브 보너스는 내가 직접 소개하는 소비자가요, 셀라비브를 첫 구매했을 때
네, 첫 구매 금액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25%를 그 소개한 사람에게 주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평생 매칭 보너스. 보너스가 엄청 많아요. 뒤에 나올 거 다 보너스 얘긴데요. 평생 매칭 보너스는 내가 누군가를 이제 소개했어요. 소개했을 때 소개한 사람을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발생되는 평생 최대 15%까지 그분이 이제 내가 소개한 사람이 받는 주급의 15%를 회사에서 보너스로 지급하는 그래서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하신 분들에게 꼭 물어보셔가지고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놓치면 매년 재도전, 갱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놓치지 마시고 만약 그 기간이시라고 하면 꼭 달성하시길 제가 바랄게요. 그리고 5번째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 이것도 이제 보너스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비즈니스 센터 이제 우리가 온라인사의 가게잖아요. 그 가게가 꽉 찬 가게로 완성시켰을 때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센터를 줘요. 어디서? 회사에서. 네. 그 부분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이제 소개시켜 주신 분인데 좀 더 자세하게 점수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소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개수는요,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에 제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 주문 맥스원 보너스는 뭐냐면요. 내가 매주 새로운 어떤 매출, 실적을 일으킬 수도 있죠. 나의 팀원들이 새로운 매출과 실적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자동으로 그 실적을 완성시켜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보너스를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 250불 정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더십 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저희 직급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러다 보니까 첫 직급부터 해서 한 가게가 완성되면 뭐 골드, 2가게면 루비 이렇게 가는데 그런 직급이 완성될 때마다 또 리더십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트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는 너무 받아보고 싶은데 아직 못 받아봤어요. 네. 총 후원 수당 실적의 1%를 전 세계 이제 분기별로 최고 이제 소득을 달성한 60 이내 사업자들에게 분배하는 특별한 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거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처음에 가입한 지 진짜 오늘 가입했다. 그래도 도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 제주 인센티브 프로그램 좀 진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꼭 도전하셔서 여행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해외 여행도 있고요. 국내 여행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행들이 있어요. 이런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다. 굉장히 럭셔리한 여행을 유산에서 느껴보실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혹시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망설이고 계신가요? 망설이고 계시지 않겠죠? 네. 오늘의 키워드가 변화와 기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기회인지 아시겠죠? 왜 최고의 기회인지 아시겠죠? 아까 제가 선입견과 편견은 회사가 돈을 주는 방식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영업을 해야 되는 일인가? 또 말을 잘해야 되는 일인가? 또는 내가 선점을 해야지만 되는 일이라 좀 늦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근데 뭘 봐야 되냐면 주 정산, 주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정산, 마감 아니고 정산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말을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다 트레이닝 해준다니까요. 트레이닝 받은 거예요. 저도 이 그룹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기가 당연히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공평하고 공정한 수입의 기회인 거예요. 네. 오늘 가입했다고 막 3%, 5%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가입해도 똑같이 정산할 때 20% 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20% 정산을 받아요. 그런 공정하고 공평한 것들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계속 무언가를 사야 되거나 계속 무언가를 팔아야 되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 유산화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어떤 저의 이야기가 와닿으셨으면 좋겠고요. 변화하는 시대에서 변화에 그냥 이끌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끄는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